올해는 3.1운동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죠. 이번 주말에는 조국과 광복을 위해 싸운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광복절 주간을 맞아 지역의 항일 유적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경기 언론인클럽 이재교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 유적지 하면 화성의 3.1운동 만세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예, 100년 전이었습니다. 1919년 4월 3일 화성시 장안면 수천리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인근 우정면 화수리를 거쳐서 31km 구간에서 들불처럼 번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안만 사무소를 불태우고 일본 순사가 머물던 주재소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총으로 무장한 일본 군과 맨손으로 맞서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일제는 만세운동을 한 보복으로 수천리 가옥 48채 가운데 38채를 불태웠습니다. 화성시가 이를 기리기 위해서 당시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길을 3.1운동 만세길로 조성한 겁니다. 네, 상당히 격렬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특히 안성의 경우는 3.1운동의 3대 항쟁지로 불릴 만큼 3.1운동이 격렬했다고 하죠. 네, 안성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삼남 지방을 오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그런지 말씀하신 대로 3.1운동 규모도 가장 컸고요. 3.1운동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가장 컸는데요. 1919년 3월 11일 학생이 주도로 시작된 만세운동이 4월 1일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양성면과 원곡면 주민 2천여 명이 일본 순사가 머무는 주재소를 불태웠고요. 이어서 양성 우편소로 몰려가서 일장기를 불태우면서 이틀간 이 지역을 일제의 소나기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안성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3대 항쟁지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3.1운동 기념관을 세웠는데요. 2천여 명이 만세를 외쳤던 양성 우편소와 고문실 그리고 수감방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수원의 화성행궁도 항일운동의 대표적인 유적지죠? 네, 맞습니다. 수원, 화성 곳곳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는데요. 화성행궁과 서장대, 연무대, 방화수류정이 대표적이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 화성행궁 봉수상에서는 김양화 등 수원 기생 30여 명이 만세운동을 벌였는데요. 수원시는 이러한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서 수원 화성과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수원시립미술관을 오는 8월 18일까지 무료로 개방키로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항일 유적지들을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또 가볼 만한 항일 유적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김포에서도 학생과 농민, 지식인 등이 대규모 만세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를 기념한 독립운동 기념관에는 김포의 의병장, 중봉 조원특별전이 오는 9월 22일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양평 양서면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은 여운형 선생의 호를 딴 몽양 기념관이 있고요. 광주시 초록에는 제헌국회 초대의장을 지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태동 과정을 볼 수 있는 해공 신익기 선생 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아이들이 조선의 빛이요 조선의 싹이라면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친 안산 상록구의 최홍신 선생 기념관도 가볼 만한 항일 유적지입니다. 네, 또 한때는 일제 수탈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관광 명소로 바뀐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과거를 잊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연중 평균 기온이 15에서 18도로 서늘해서 요즘과 같은 무더위 여름철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관광지가 있는데요. 바로 광명동굴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광물 저버린 금, 은, 동 등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안양 시민의 휴식 공간인 병목안 시민공원도 일제강점기 때 자원 수탈 현장인데요. 이곳에서 채취한 자갈은 수탈한 자원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건설한 경부선 철도 레일을 까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100m 구간에 걸쳐서 침묵과 레일 등 수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경기도 곳곳에는 아직까지도 일제강점기 때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게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은 안양시에 있는 서이면 사무소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100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복원 과정에서 일제 침략을 찬양하는 상장문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는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라면서 도문화재 지정 취소한 건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행주산성에 있는 충정사의 그 권율 장군 영정은 일제 강점기 때 군국주의를 찬양한 화가가 그렸고요. 2010 문학동산에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이인직과 서정지를 기리는 문학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내 곳곳에 친일 잠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경기도는 꼼꼼하게 파악한 뒤에 모두 청산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친일의 잔재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제 강점기 하면 또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듯이 우리 지역 곳곳에 이런 평화의 소녀상들을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한 뒤에 그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 광주 지역에는 만남의 집과 안나의 집 등 세 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소녀상은 4,020명의 시민 그 후원으로 세워졌고요. 화성시 평화의 그 소녀상은 동탄 메타폴리스 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오산시청 초입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평택, 안성, 성남, 안산, 군포, 안양 등 경기도 내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잘못된 역사는 잊으면 또다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광복절 주간을 맞아 이런 항일 유적지를 찾아가 보는 것도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교 사무처장이었습니다.